당하지 마. 김치 필요 없어. 이게 김치야, 독약이야. 정우가 대야를 집어던지자 400포기 분량의 양념과 배추가 마당 전체로 쏟아졌습니다. 빨간 고춧가루 양념이 시멘트 바닥에 튀기며 핏빛 물감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오복순이 비명을 질렀지만 분노에 찬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기 신장 질환으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는 아내가 사흘 동안 김장 400포기를 버티며 쓰러져가는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이를 악물고 또 다른 대야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김치 필요 없어. 당장 다 버릴 거야. 빨간 김치가 마당 여기저기로 흩어지며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이웃집 창문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야? 싸우나 봐. 김치를 왜 버려? 수군거리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오복순이 아들의 팔을 붙잡으며 악을 썼습니다. 이웃들이 다 보잖아. 제발 그만해. 하지만 정우는 뿌리쳤습니다. 보면 어때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체면이 중요해요? 그 순간 서윤이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부어오른 손에서는 아직도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급히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정신 차려. 서윤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투석 환자 특유의 부종으로 손발이 퉁퉁 부어 있었고 사흘간의 과로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잘할걸. 서윤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오복순이 바닥에 쏟아진 김치를 바라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김치. 400포기를 어쩌려고 이러는 거야? 정우가 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김치가 사람보다 중요해요? 아내가 죽어가는데 김치 걱정이에요? 죽기는 뭘 죽어. 조금 아픈 거 가지고. 호들갑은 정우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아내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병원 가자. 지금 당장. 어디 가려고? 김치 치우고 가. 정우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혼자 치우세요. 저는 아내 살리러 갑니다. 이 못된 자식. 부모한테 이럴 수 있어. 오복순의 비명이 마당에 울려 퍼졌지만 정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에 서윤을 태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오복순이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김치를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빨간 양념이 그녀의 앞치마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거 봐. 아들이 김치를 다 엎었어. 시어머니가 불쌍하네. 요즘 며느리들이 참.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정우가 악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의 김장파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연 소식을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하시며 듣고 계신가요? 출퇴근길인지 집안일 하시는 중인지 잠들기 전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2023년 11월 초 충북 음성군 외곽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윤은 그의 34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째였고 말기 신장질환 진단을 받은 지는 2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투석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투석이요? 서윤이 멍하니 물었습니다. 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오셔서 혈액 투석을 받으셔야 해요. 그날 이후 서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투석실 침대에 누워 기계에 연결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팔뚝에는 동정맥루라고 부르는 혈관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굵은 바늘이 매번 그곳을 찔렀습니다. 투석이 끝나고 나면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지럽고 메스껍고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곧바로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칼륨이 많은 과일은 피해야 했고 수분 섭취도 제한해야 했습니다. 짠 음식, 단백질 섭취량까지 일일이 계산해야 했습니다. 정우는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투석 있는 날이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병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집안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서윤아, 무리하지 마. 내가 다 할게.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만 시켜서. 무슨 소리야? 아프면 쉬어야지. 당연한 거야. 정우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오복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복순은 음성읍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2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농사일로 보냈습니다. 오복순에게 며느리란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존재여야 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서윤이 투석을 시작했을 때도 오복순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투석이 뭐 대단한 거라고.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이 살았어. 요즘 젊은 것들은 조금만 아파도 난리야. 정우가 어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투석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서윤이 정말 힘들어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병원에 누워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투석 끝나고 나면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오복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꾀병인 거야. 일하기 싫으니까 아픈 척하는 거지. 어머니. 정우가 목소리를 높이려 했지만 서윤이 말렸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내가 더 노력해 볼게. 서윤은 늘 그랬습니다. 갈등을 피하려 했고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초 오복순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윤아, 이번 주에 김장해야 해. 네? 김장이요? 마을회관에서 경로잔치 김장봉사 하는 거 알지? 올해는 우리 집에서 배추 되겠다고 했어. 얼마나요? 400포기. 서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00포기요? 그렇게 많이요? 많긴 뭐가 많아. 경로잔치에 200포기, 친척들 나눠줄 거 100포기, 우리 먹을 거 100포기. 다 합치면 400포기지. 저 이번 주에 투석이 3번 있어서 내가 해야지. 누가 해?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 서윤이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아픈 소리 또 시작이네. 김장이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알아? 마을 사람들 다 보고 있어. 그래도 400포기는 정우한테도 말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정우는 상관없어. 며느리 일이야. 금요일 새벽에 와. 준비해놔.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윤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400포기. 건강한 사람도 힘든 양이었습니다. 투석 환자인 자신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날 저녁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어머니가 김장하래. 김장? 얼마나? 400포기. 뭐? 400포기?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로잔치 봉사하는 거래. 그건 어머니가 하시는 거지. 왜 내가 해? 며느리 돌이래. 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말해볼게. 내가 하기는 무리야. 괜찮아. 내가 해볼게. 어머니 속상하시면 안 되잖아. 서윤아, 내 몸이 더 중요해. 조금만 돕고 올게. 며칠이면 끝나겠지. 서윤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며칠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 김장이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을 줄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11월 셋째 주 금요일.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괜찮겠어?
정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금요일 새벽 시댁으로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서유는 짐을 챙기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며칠이면 끝나겠지. 어머니도 도와주실 거고. 400포기야. 혼자서 어떻게 해? 내가 같이 가줄까? 아니야. 자기는 회사 가야지. 주말에만 와도 돼. 정우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이 투석 바늘 자국으로 멍들어 있었습니다. 동정 맥루가 있는 왼팔은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거 들지 마. 찬물에 오래 손 담그지 말고. 알았어. 걱정 마. 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성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결정하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든 말든 자신이 정한 일은 반드시 시키는 분이었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해 볼게. 양 좀 줄여달라고. 안 돼. 어머니 화나시면 더 힘들어져. 그냥 내가 할게.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그런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늘 참고 맞추려고만 하는 모습이, 자신을 탓하며 남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 하지만 그날 밤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면 그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서유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아직 어두운 하늘이 보였습니다. 11월 중순의 새벽 공기는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투석은 어제 받았습니다. 수요일이었으니까요. 투석 다음 날은 늘 몸이 무거웠습니다. 온몸에 수분이 빠져나간 느낌이었습니다. 어지럽고 메스껍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며느리 돌이라고 했으니까요. 시댁에 도착하니 오복순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벌써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5시에 오라고 했잖아. 죄송해요. 길이 좀 막혀서. 핑계는. 빨리 들어와. 할 일이 태산이야. 서윤이 마당으로 들어서다가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막 내린 듯 마당 한쪽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게 다 400포기예요? 그래. 새벽에 배추 장수가 갖다 놨어. 싱싱할 때 해야 해. 서윤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아 보였습니다. 산더미 같은 배추 앞에서 막막해졌습니다. 어머님, 혹시 다른 분들도 오세요? 도와주실 분이 마을 사람들? 뭔 소리야? 우리 집 김장인데 왜 남을 불러? 그럼 저 혼자요? 나도 있잖아. 오복순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시만 할 뿐 직접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을. 작년 김장 때도 그랬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100포기였지만요. 올해는 400포기. 4배였습니다. 오복순이 큰 대야 여러 개를 마당에 늘어놓았습니다. 일단 배추 절이는 것부터 해. 소금물 만들어. 서윤이 고무장갑을 끼고 대야에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손을 담그자 온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투석 환자의 몸은 온도 조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추위에 더 민감했고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물이 너무 차가워요. 따뜻한 물로 해도 될까요? 따뜻한 물로 배추를 절여? 맛이 이상해지잖아. 원래 찬물로 하는 거야. 하지만 내 손이 왜 그렇게 약해? 우리 때는 얼음 깨가며 했어. 오복순이 서윤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참 나약해. 조금만 차가워도 난리야. 서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배추를 하나씩 들어올렸습니다. 소금을 뿌리고 잎사귀 사이사이에 소금물을 끼얹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가 2~3kg은 되어 보였습니다. 들어올릴 때마다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10포기를 절이고 나니 벌써 팔이 저려왔습니다. 투석으로 근력이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 이 속도면 언제 다 해? 죄송해요. 조금만 빠르게 할게요. 서윤이 속도를 높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메스꺼움이 올라왔습니다.
투석 다음 날 특유의 증상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유는 겨우 30포기를 절였습니다. 아직 370포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복순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이 속도로는 해지기 전에 절이지도 못하겠네.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할게요. 말로만 하지 말고 손을 놀려. 서윤이 다시 배추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배추가 대야 밖으로 떨어지며 흙이 튀었습니다. 뭐해? 배추가 버려지겠어. 죄송해요. 서윤이 허둥지둥 배추를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심 좀 해. 이거 다 돈이야. 네. 죄송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더 혼날 테니까요.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의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도 먹지 못하고 왔습니다. 새벽에 나오느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잠시 밥 좀 먹어도 될까요? 밥은 무슨 밥? 일부터 끝내. 하지만 아침도 못 먹어서 배추 절이다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해. 서윤이 배고픔을 참으며 다시 배추를 들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공복에 찬물을 만지니 더 심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오복순이 라면 하나를 끓여왔습니다. 먹어. 네. 감사합니다. 서윤이 허겁지겁 라면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절반도 먹기 전에 오복순이 재촉했습니다. 다 먹었으면 빨리 해. 해지기 전에 절이기라도 끝내야지. 서윤이 라면을 내려놓고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남은 라면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서윤은 150포기를 절였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손이 퉁퉁 불어 있었습니다. 피부가 불그스름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찬물에 오래 담가서 동상 직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하면 안 될까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 돼. 배추가 시들어. 오늘 밤까지 다 절여야 해. 밤까지요? 투덜대지 말고 해. 나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잖아. 오복수는 마루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나와서 서윤의 일을 확인할 뿐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서윤이 다시 배추를 들었습니다.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배추가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밤 9시가 넘었습니다. 마당에 불을 켜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윤의 입술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님, 추워서요. 잠깐 안에 들어가서 몸 좀 녹여도 될까요? 추우면 옷 더 입어. 들어올 시간 없어.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배추를 절였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마지막 배추를 대야에 담았습니다. 400포기 전부 소금에 절였습니다. 다 했어요. 서윤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오복순이 나와서 확인했습니다. 그래. 내일 새벽에 헹궈서 물 빼야 해. 5시에 일어나. 네. 서윤이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도 못 갈아입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손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동상이 온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면 4시간밖에 못 자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자마자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시각 정우는 집에서 불안하게 서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직 하고 있어. 늦게 끝날 것 같아. 걱정 마. 정우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리하지 마. 내일 내가 갈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쓰러져 잠든 것을 정우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우가 눈을 떴을 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째 전화에서야 서윤이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괜찮아? 응. 괜찮아. 지금 막 일어났어. 목소리가 왜 그래? 많이 힘들어? 아니. 괜찮아. 오늘 배추 헹구고 양념 만들어야 해. 정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지금 갈게. 아니야. 괜찮다니까. 주말에 와. 서윤아. 진짜 괜찮아.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정우가 한참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갑자기 빠질 수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주말에 가야지. 그때까지만 버텨줘.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주말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이 터져버릴 줄은, 아내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시댁 마당에서 서윤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서윤아, 몇 시야? 오복순의 고함 소리에 서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밖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새벽 4시 40분이었습니다. 5시에 일어나라고 했는데 벌써 호통이었습니다. 서윤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어젯밤 무리한 탓이었습니다. 손을 보니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구부리니 피부가 당기며 아팠습니다. 동상이 확실했습니다. 빨리 안 나와? 지금 가요. 서윤이 급히 세수를 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허연 입김이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어젯밤 절여놓은 배추들이 대야에 담겨 있었습니다. 소금물에 절여진 배추에서 물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잘 절여졌네. 헹궈서 물 빼. 오복순이 배추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차가운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라 그랬습니다. 손을 담그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오그라들었습니다. 배추를 헹구기 시작했습니다. 소금기를 빼려면 여러 번 헹궈야 했습니다. 400포기를 3번씩 헹군다고 치면 1200번을 물에 담가야 하는 셈이었습니다. 손이 시려서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해졌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윤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님 잠시만요. 몸이 너무 추워서요. 서윤이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추우면 빨리 해서 끝내. 그래야 안 추워지지. 오복순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윤이 다시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그때 손가락 끝에서 뭔가 따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어젯밤 생긴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동상 때문에 피부가 갈라진 곳이었습니다. 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만지다 보니 상처가 더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 서윤이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왜 그래? 손에서 피가 나요. 밴드 좀 붙이고 올게요. 밴드 붙일 시간이 어디 있어. 좀 나는 게 뭐 어때서. 하지만 계속 나와서 물에 손 담그면 밴드 붙어 있겠어? 빨리 해. 오복순이 손을 저었습니다. 서윤이 어쩔 수 없이 다시 배추를 헹궜습니다. 피가 물에 번지며 연분홍빛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상처에 물이 스며들자 화끈거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햇살이 마당을 비췄지만 여전히 추웠습니다. 서윤은 100포기를 헹궜습니다. 아직 300포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여러 군데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싶었지만 고무장갑을 끼면 배추를 제대로 헹굴 수 없었습니다. 맨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점심이 지나도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배가 너무 고파서요. 밥 좀 먹어도 될까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속이 너무 빈 느낌이었습니다. 어지러움이 심해졌습니다. 밥은 나중에 먹어. 헹구기부터 끝내. 하지만 아침도 못 먹었는데 어제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 오늘 빨리 끝내면 되지. 오복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의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배추를 들어 올렸습니다.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배추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해? 조심하라니까. 죄송해요. 서윤이 허둥지둥 배추를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복과 추위, 그리고 피로가 겹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윤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손가락 피부가 곳곳에서 갈라졌습니다. 피가 배추에 묻었습니다. 어머님, 손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집에 밴드 있으면 좀 주세요. 밴드 붙여봤자 물에 금방 떨어져. 그냥 해. 하지만 피가 배추에 지저분해지잖아. 씻으면 되지. 오복순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프고 배고프고 추웠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조용히 눈물만 흘리며 배추를 헹궜습니다. 해가 질 무렵 드디어 헹구기가 끝났습니다. 400포기를 3번씩 헹궈서 물을 뺐습니다. 서윤의 손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곳곳이 갈라져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손등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손바닥은 하얗게 불어터져 있었습니다. 오래 물에 담가서 그랬습니다. 다 했어요. 서윤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오복순이 배추를 확인했습니다. 그래. 이제 물 빠지면 내일 양념 버무려야지. 내일요? 양념은 오늘 밤에 만들어. 내일 새벽부터 버무릴 거야.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늘 밤에요? 지금 5시니까 밤까지 양념 만들면 되겠네. 어머님, 저 오늘 너무 힘들어서요. 양념은 내일 만들면 안 될까요? 배추가 시들어. 오늘 밤에 양념 만들어서 내일 새벽부터 버무려야 해. 서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겠어요. 서윤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위에 재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춧가루 2포대, 마늘 5망, 생강 1망, 젓갈 여러 통. 400포기 분량의 양념 재료였습니다. 마늘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5망이면 몇 킬로그램인지 모르겠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손끝이 아팠습니다. 상처에 마늘즙이 스며들어 화끈거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마늘 3망을 겨우 까놓았습니다. 아직 2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강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오복순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이것밖에 못했어? 죄송해요. 손이 너무 아파서 속도가 안 나요. 핑계는 빨리 해. 내일 새벽 5시에 버무리기 시작해야 해. 서윤이 다시 마늘을 집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진 곳에 마늘즙이 스며들었습니다. 아, 작은 비명이 나왔습니다. 뭐가 아파서 그래? 좀 아프면 참아. 일하다 보면 다 그래. 서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마늘을 다 까놓았습니다. 생강도 손질했습니다. 이제 다지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믹서기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어머님, 믹서기가 안 돼요. 칼로 다져. 400포기 분량을요? 칼로요? 옛날에는 다 칼로 했어. 힘들면 내일 아침에 나머지 해. 서윤이 칼을 들었습니다. 마늘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거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400포기 분량의 마늘을 칼로 다지려면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았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감겼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졸았습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칼날이 손에 닿을 뻔했습니다.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조금만 더 졸았으면 손가락이 잘릴 뻔했습니다. 어머님, 저 좀 자고 내일 새벽에 할게요. 너무 졸려서 위험해요. 서윤이 방으로 가서 오복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4시에 일어나. 새벽 5시까지 끝내야 해. 네. 서윤이 부엌 바닥에 앉았습니다. 방에 갈 힘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신을 잃듯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 소리에 서윤이 눈을 떴습니다.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등이 결렸습니다. 바닥에서 자서 그랬습니다. 손을 보니 상태가 더 심해져 있었습니다. 밤새 상처에서 진물이 나와 마른 피와 섞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구부리니 피부가 갈라지며 다시 피가 나왔습니다. 아,
서윤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마늘을 다 다져야 했습니다. 양념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 5시부터 버무리겠다고 했으니까요. 서윤이 칼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칼질을 할 때마다 상처가 벌어지며 피가 났습니다. 마늘에 피가 묻었습니다. 상관없다고 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서윤은 그렇게 새벽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부엌에서 혼자서. 그 시각 정우는 집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자꾸 들었습니다. 서윤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새벽이라 참았습니다. 주말까지만 버텨줘. 내가 갈게.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피를 흘리며 부엌 바닥에서 밤을 새웠다는 것을, 손가락이 갈라지고 온몸이 얼어붙어 가고 있다는 것을, 투석 환자인 아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고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김장 이틀째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뭐해? 오복순의 고함 소리에 서윤이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부엌 바닥에 앉아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칼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몇 시예요? 서윤이 멍하니 물었습니다. 5시 반이야. 버무리기 시작해야 하는데. 아직도 양념을 못 만들었어? 오복순이 부엌에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바로 할게요. 서윤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휘청거리다가 싱크대를 잡았습니다. 왜 그래? 다리가 좀 저려서요. 앉아 있어서 그런가 봐요. 저린 건 움직이면 풀려. 빨리 양념 만들어. 서윤이 다시 마늘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조금밖에 못했습니다. 아직 한참 남아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칼질이 느려졌습니다. 상처 위로 칼자루가 스칠 때마다 아팠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고춧가루에 마늘, 생강, 젓갈을 넣고 버무렸습니다. 대야 3개 분량이었습니다. 빨간 양념이 걸쭉하게 섞였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니 절여놓은 배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0포기. 물이 빠져서 숨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제 양념을 발라 버무려야 했습니다. 서윤이 고무장갑을 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부어서 장갑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밤새 생긴 상처와 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 장갑이 안 들어가요. 손이 너무 부어서요. 그럼 맨손으로 해. 맨손으로요? 양념이 손에 스며들 텐데요. 그게 어때서? 빨리 해. 서윤이 맨손으로 양념을 집었습니다. 고춧가루가 손에 닿았습니다. 상처난 곳에 고춧가루가 스며들었습니다. 아! 서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에 대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 곳곳에 난 상처마다 고춧가루가 파고들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그래? 고춧가루가 상처에 들어갔어요. 너무 아파요. 좀 아픈 게 뭐 대수야. 우리 때는 그렇게 해도 아무 말 안 했어. 오복순이 팔짱을 끼고 서윤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면서 배추를 집었습니다. 양념을 발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내내 서윤은 배추를 버무렸습니다. 겨우 50포기를 끝냈습니다. 아직 350포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은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고춧가루가 상처에 들어가서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손만 보면 감염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르고 진물이 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손이 너무 부어서요. 잠깐 쉬어도 될까요? 쉬면 언제 끝내? 해지기 전에 다 버무려야 해. 하지만 손이 정말 지금 중요한 건 김장이야. 빨리 해. 오복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이 다시 배추를 집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배추가 떨어졌습니다. 조심해. 배추 버려지겠어. 죄송해요. 서윤이 떨어진 배추를 주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배추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지만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밥 좀 먹어도 될까요? 어제 저녁도 못 먹고 오늘 아침도 못 먹어서요. 김장하면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해서 끝내면 먹지. 서윤의 눈앞이 핑핑 돌았습니다. 이틀 가까이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투석 환자에게 굶는 것은 특히 위험했습니다. 혈당이 떨어지고 전해질 균형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윤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해졌습니다. 메스꺼움이 올라왔습니다. 다리에 경련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투석 환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었습니다. 전해질 불균형의 징후였습니다. 서윤이 신음을 내뱉으며 다리를 움켜잡았습니다. 왜 그래? 다리에 쥐가 나요. 잠깐만요. 쥐가 뭐 대단하다고. 풀리면 계속해. 오복순이 관심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서윤이 다리를 주무르며 경련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나자 조금 나아졌습니다. 다시 배추를 집었습니다. 하지만 곧 또 경련이 왔습니다. 1시간에 3번, 4번씩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150포기를 버무렸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아직 250포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안에 다 할 수 있을까? 오복순이 남은 배추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죄송해요. 내일 마저 할게요. 내일은 양념이 마를 수 있어. 오늘 밤에 다 해야 해. 밤에요? 어머님, 저 정말 힘들어서요. 힘들면 힘든 대로 해. 그게 며느리 도리야.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투석 환자예요. 이렇게 무리하면 안 돼요. 병원에서도 쉬라고 했어요. 병원이 뭘 알아? 의사들이 김장해봤어? 우리 때는 이것보다 더 했어. 어머님 때와 지금은 달라요. 제가 지금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 움직여야 낫지. 누워있으면 더 아파. 오복순이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일어나. 앉아있으면 언제 끝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리가 안 움직여요. 서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복순이 서윤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일어나라니까. 꾀병 부리지 말고. 서윤이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다시 배추를 집으려 했지만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서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괜찮아? 목소리가 왜 그래? 응. 괜찮아. 지금 김장하고 있어. 얼마나 했어? 절반쯤. 목소리가 힘없어 보이는데. 많이 힘들어? 조금. 근데 괜찮아. 내가 지금 갈까? 아니야. 내일 와도 돼. 거의 다 끝났어. 서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우가 오면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길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진짜 괜찮아? 응. 걱정 마.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서윤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지금 당장 구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내일 온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혼자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당에 불을 켜고 김장을 계속했습니다. 서윤의 움직임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쉬어도 될까요? 정말 못 견디겠어요. 조금만 더 해. 200포기만 더 하면 끝나. 200포기요? 그게 조금이에요? 투덜대지 말고 해. 서윤이 다시 배추를 집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비틀거리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대로 배추 더미 위로 쓰러졌습니다. 서윤아. 오복순이 소리쳤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배추 위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잠깐 정신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야, 일어나. 오복순이 서윤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님, 왜 그래? 괜찮아? 모르겠어요. 갑자기 앞이 안 보여서. 안 보여? 지금은 보여요. 근데 어지러워요. 오복순이 서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 내일 마저 하자. 오복순이 처음으로 물러섰습니다. 서윤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조금 겁이 난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 비틀거리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아! 일어나려 해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윤아! 서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방 바닥에 누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녹음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오늘 김장 이틀째. 손에서 피가 나는데도 계속 하라고 하셨어. 밥도 못 먹었어. 쓰러졌는데도 일어나라고 하셨어.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서윤이 녹음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보았습니다. 새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손가락 곳곳에서 진물이 나고 있었습니다. 고춧가루가 상처에 들어가서 염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내일 하루만 더 버티자. 그럼 끝나. 서윤이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내일 김장을 끝내야 했으니까요. 서윤은 그렇게 열에 들뜬 채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서윤아. 정우의 다급한 목소리에 서윤이 눈을 떴습니다. 정우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예정보다 하루 일찍 온 것이었습니다. 자기야? 왜 벌써 왔어? 서윤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돼서 새벽에 출발했어. 정우가 서윤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얼굴을 보고 굳어졌습니다. 얼굴이 왜 이래? 열나는 거 아니야? 서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눈 밑에 새까만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조금 피곤해서 그래. 괜찮긴 뭐가 괜찮아. 손 좀 봐. 정우가 서윤의 손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손이 2배로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손가락 곳곳이 갈라져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고춧가루와 피가 뒤섞여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진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감염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김장하다가 조금 다쳤어. 괜찮아. 이게 조금이야? 병원 가야 해. 지금 당장. 아직 김장이 안 끝났어. 조금만 더 하면 김장이 문제가 아니잖아. 정우가 서윤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서윤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열이 심한 것 같았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니 오복순이 배추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200포기가 넘는 배추가 남아 있었습니다. 버무리지 못한 채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왔어? 왜 이렇게 일찍 와? 이게 뭡니까? 서윤이 손이 왜 이래요? 정우가 서윤의 손을 들어보였습니다. 부어오르고 진물이 나는 손이었습니다. 오복순이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김장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이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감염됐잖아요. 병원 가야 해요. 병원은 무슨 병원? 김장 끝내고 가. 정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윤이가 투석 환자인 거 아시잖아요. 투석이 뭐 대단해?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이 살았어. 어머니 때와 지금은 달라요.
서윤이 쓰러질 것 같아요. 쓰러지긴 뭘 쓰러져. 호들갑은 정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일 동안 이렇게 시킨 거예요? 김장인데 당연히 해야지. 며느리 도리야. 며느리 도리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죽긴 뭘 죽어. 조금 아픈 거 가지고 오복순이 팔짱을 끼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비틀거렸습니다. 정우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끝나.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넌 왜 항상 참기만 해. 정우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내가 약해서 약한 게 아니라고. 이건 학대야. 학대라고. 정우가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사방에 배추와 양념이 널려 있었습니다. 대야에는 버무리다 만 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의 피가 묻은 양념도 보였습니다. 정우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학대? 며느리 교육을 학대라고 해? 오복순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즘 젊은 것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난리야. 조금이요? 3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잠도 못 재우고 피나는 손으로 일 시키는 게 조금이에요? 정우가 부엌 쪽을 봤습니다. 싱크대에 피 묻은 칼과 도마가 있었습니다. 마늘을 다지다 묻은 피였습니다. 저 피가 다 서윤이 거예요. 손에서 피가 나는데도 계속 일 시킨 거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 김장이 급하니까 정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양념이 담긴 대야를 집어들었습니다. 뭐 하려고? 오복순이 긴장했습니다. 이런 김치 필요 없어요. 정우가 대야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빨간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마당 바닥에 핏빛 얼룩이 번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오복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친 건 어머니예요. 사람을 죽여놓고 김치 걱정이에요? 정우가 또 다른 대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만해. 그 김치 얼마짜린 줄 알아? 돈이 사람보다 중요해요? 정우가 대야를 내던졌습니다. 김치가 쏟아졌습니다. 배추와 양념이 마당에 흩어졌습니다. 아, 내 김치. 오복순이 바닥에 쏟아진 김치를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정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은 대야들을 하나씩 집어들어 내던졌습니다. 쿵, 쿵, 쿵. 김치가 마당 전체로 쏟아졌습니다. 빨간 양념이 시멘트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배추 잎사귀가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오복순이 정우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뿌리쳤습니다. 이웃집 창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기 좀 봐. 김치를 버리네. 싸우나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오복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웃들이 다 보잖아. 그만 좀 해. 보면 어때요? 아내가 죽어가는데 체면이 문제예요? 정우가 마지막 대야까지 뒤엎었습니다. 마당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빨간 김치와 양념이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마치 피바다 같았습니다. 400포기 분량의 김치가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오복순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 김치가. 정우가 서윤에게 달려갔습니다. 서윤은 담장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자. 병원 가자. 어머니는 됐어.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해. 정우가 서윤을 안아 올렸습니다. 서윤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열이 너무 높았습니다. 어디가? 오복순이 소리쳤습니다. 김치 치우고 가. 어머니 혼자 치우세요. 뭐? 저는 아내 살리러 갑니다. 정우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이 못된 자식. 부모한테 이럴 수 있어. 못된 건 어머니예요. 며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우가 차에 서윤을 태웠습니다. 서윤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한테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심한 건 어머니가 너한테 한 거야. 하지만 정우가 서윤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이 39도는 넘을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병원 가자. 정우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오복순이 바닥에 주저앉아 김치를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담장 너머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거 봐. 아들이 김치를 다 엎었어. 시어머니가 불쌍하네. 며느리가 뭘 잘못했나 봐. 정우가 악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서윤이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어? 어머님이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서. 속상할 사람은 너야. 3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미안해. 내가 더 잘할걸. 서윤아, 그만해. 내 잘못이 아니야. 정우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어오르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습니다. 이 손 봐. 이게 정상이야? 어머니가 너한테 한 건 학대야. 학대라는 말은 학대 맞아. 더 이상 참으면 안 돼. 서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돼?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는 못 살겠어. 어머님이 용서 안 하실 것 같아. 용서 안 해도 돼. 내가 더 중요해. 차창 밖으로 겨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와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서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정우의 손을 꼭 잡은 채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병원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뒤에 남겨진 마당에서는 오복순이 혼자 김치를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였습니다. 오복순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일이 어디까지 번져나갈지를, 자신이 뿌린 씨앗이 어떤 폭풍을 불러올지를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늘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에 흩어진 빨간 김치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핏빛 김장판의 잔해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였습니다. 보호자분, 이쪽으로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렸습니다. 정우가 서윤을 안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서윤의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투석 환자예요. 열이 너무 높아요.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의료진이 서윤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체온계가 삐 소리를 냈습니다. 39도 8부예요. 고열이에요. 손을 보니 감염이 심하네요. 의사가 서윤의 손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부어오르고 진물이 나는 손이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피부가 열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김장하다가 상처가 났는데 계속 이래서 정우가 설명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투석 환자가 이런 상태로 일을 했다고요? 네. 3일 동안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투석 환자는 면역력이 약해서 감염에 취약해요. 당장 항생제 투여하고 긴급 투석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감염이 혈액으로 퍼지면 폐혈증이 될 수 있어요. 다행히 일찍 오셨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서윤이 입원실로 옮겨졌습니다. 링거가 연결되고 항생제가 투여되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투석도 진행됐습니다. 서윤이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괜찮아. 이제 안전해. 정우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처 나지 않은 부분을. 어머님은 모르겠어. 어머니는 됐어. 지금은 내 건강이 먼저야. 하지만 김장이 어머니가 먼저 너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김장 걱정만 했어. 서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약해서 약하지 않아. 누구라도 이렇게 되면 버티기 힘들어.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말씀 좀 나눌까요? 정우가 복도로 나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전해질 균형도 무너져 있어요. 다 김장 때문인가요? 과로와 영양 부족, 감염이 겹친 거예요. 특히 투석 환자에게 이런 과로는 치명적이에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며칠이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일주일은 지켜봐야 해요. 경과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틀 후 한 여자가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지라고 해요. 신장질환 환자 지원단체에서 나왔어요. 환자 지원단체요? 정우가 의아해했습니다. 네. 병원 사회복지사분에게서 연락받았어요. 투석 환자분이 과로로 입원했다고 해서요. 은지가 서윤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서윤이 망설였습니다. 그냥 김장하다가 무리해서요. 김장을 얼마나 하셨어요? 400포기요.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400포기를요? 혼자서요? 네. 시어머니 댁에서요. 은지가 서윤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붕대로 감싸여 있었지만 부기가 여전했습니다. 이 상처들은요? 배추 절이고 양념 버무리다가요. 찬물에 계속 손을 담갔더니 동상이 왔어요. 고춧가루가 상처에 들어가서 감염됐고요. 은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하신 거예요? 3일이요. 그 사이에 식사는요? 거의 못했어요. 수면은요? 하루에 서너 시간 잤어요. 은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대 상황이에요. 학대요? 서윤이 놀랐습니다. 네. 투석 환자에게 3일간 과로를 시키고 제대로 먹이지도 재우지도 않은 건 학대예요. 특히 가족이라면 더욱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김장을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달라고 하신 건 100포기 정도겠죠. 400포기를 혼자 하라고 한 건 강요예요. 서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어도 이런 건 안 돼요. 가족이라서 더 안 돼요. 은지가 서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혹시 법적 대응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법적 대응이요? 서윤이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를 고소하는 건 너무네. 학대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요. 의료 기록, 사진, 녹음 같은 거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녹음은 있어요. 녹음이요? 김장하면서 상황을 녹음해뒀어요. 잘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은지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법률 상담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무료 상담도 가능해요. 정말요? 네. 공익 변호사분들이 도와주세요.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거예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이런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증거가 충분하면 가능해요. 특히 의료 기록이 명확하니까요. 은지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생활 지원이요. 지금 시댁과 관계가 어려우시니까 임시 거주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임시 거주지요? 네. 피해 여성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생활비도 일부 지원되고요. 서윤의 눈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저희가 연결해 드릴게요. 서윤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움 받아보자.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 네. 해볼게요. 은지가 연락처를 적어줬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서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정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혼자가 아니잖아. 어머님이 용서 안 하실 것 같아. 용서 안 해도 돼. 우리가 옳은 일하는 거야. 정우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뭐가 미안해? 진작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어머니한테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자기 잘못 아니야. 내가 참고 있었잖아. 그래도. 정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어머니 눈치 안 보고 우리만의 삶을 살자. 그럴 수 있을까? 그래야 해. 그래야 내가 살아. 서윤이 정우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일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불빛 같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생겼습니다. 서윤은 처음으로 앞길이 조금 밝아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서윤이 퇴원했습니다. 손에 감염은 가라앉았고 열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며 서윤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시댁이 아니라 자신들의 작은 아파트로. 그곳이 이제 진짜 집이었습니다. 차에 타며 서윤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직 많은 일이 남아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옆에 정우가 있었으니까요.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서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응. 이제 시작이야.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차가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여러분, 큰일 났어요. 오복순이 휴대폰을 들고 동네 단체 채팅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서윤이 퇴원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김장김치를 다 엎어버렸어요. 글과 함께 마당 사진을 올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김치와 양념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400폭이나 되는 김치를요. 힘들다고 하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다 엎어버렸어요. 댓글이 하나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왜 그랬대요? 요즘 젊은 것들은 참. 시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오복순이 더 길게 글을 썼습니다. 며느리가 김장 도와달라고 해서 시켰는데요. 조금 힘들다고 투정 부리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요. 저도 참 허탈해요. 완전히 사실을 뒤집은 글이었습니다.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조금 힘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복수는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글을 썼습니다. 교회 단체 채팅방에도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기도 부탁드려요. 며느리 때문에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참 버릇없어요.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복순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 시각 서윤과 정우는 최은지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작은 건물 3층에 있는 환자 지원 단체 사무실이었습니다. 임시 거주지 신청서 작성 중이셨죠? 은지가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네. 시댁과 떨어져서 살고 싶어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한 공간이에요. 비용은 많이 드나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보증금 없는 원룸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월세는 일부 지원되고요. 정말요? 네. 피해자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서윤 씨 경우에 해당돼요. 서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은지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법률 상담 일정도 잡혔어요. 다음 주에 공익 변호사분 만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빨리요? 네. 상황이 심각하니까요. 일찍 대응하는 게 좋아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요? 공익 변호사라서 무료예요. 저희 단체와 연계되어 있거든요. 일주일 후 서윤과 정우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좁긴 하지만 정우가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해. 서윤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아무도 우릴 괴롭히지 않아.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정우가 서윤을 뒤에서 안았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응.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날 저녁 서윤이 마트에서 배추를 하나 사왔습니다. 뭐 하려고? 정우가 물었습니다. 김치 담아보려고. 김치를? 응. 내가 먹고 싶어서. 서윤이 싱크대에서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억지가 아니야.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서윤이 조심스럽게 배추를 절였습니다.
손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천천히 자기 속도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400포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웠어. 지금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즐거워.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양념을 만들면서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제대로 맛도 못 봤어. 양념이 맵든 싱겁든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했지. 지금은 내 입맛에 맞게 할 수 있어. 서윤이 고춧가루 양을 조절했습니다. 조금 덜 맵게, 자기가 좋아하는 맛으로. 김치를 버무리면서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울어? 정우가 걱정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서. 자유롭게? 응. 아무도 옆에서 재촉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서윤이 김치를 작은 반찬통에 담았습니다. 이제 이게 내 김치야. 맛있어? 정우가 물었습니다. 응. 내 입맛에 딱 맞아. 나도 먹어볼래? 정우가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어. 이게 진짜 내 김치야. 서윤이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에게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정우 씨, 혹시 집안에 무슨 일 있어요? 왜요? 시어머님이 동네 채팅방에 올리신 글이 퍼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정우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동료가 보내준 캡처 화면이 있었습니다. 오복순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김장김치를 다 엎어버렸다는 글이었습니다. 완전히 거짓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왜 그래?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동네 채팅방에 글을 올렸어. 내가 김치를 엎었다고. 뭐라고요? 서윤이 화면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잖아. 내가 엎은 게 아니라 자기가 엎은 건데. 그래. 완전히 뒤집어서 썼어. 어떻게? 사람들이 다 날 욕하고 있을 거야. 정우가 서윤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진실은 밝혀질 거야.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 녹음 파일 말이야. 하지만 사람들이 벌써 어머니 말만 믿고 있잖아. 다음 날 정우가 출근하니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 집안일 들었어? 시어머님이 참 고생하시네. 며느리가 그렇게 버릇이 없다니. 정우가 참았습니다. 해명하고 싶었지만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과장이 정우를 불렀습니다. 집안일은 집에서 잘 해결해. 회사까지 소문나면 곤란해. 죄송합니다.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소문을 퍼뜨린 건데 왜 자신이 사과해야 하는 건지. 집에 돌아온 정우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다 알고 있어. 뭐라고 하던가요? 다들 어머니 편이야. 서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자기까지 내 잘못 아니야. 어머니가 거짓말한 거잖아. 그래도 사람들은 어머니 말을 믿잖아. 며칠간 악성 댓글이 계속 달렸습니다. 오복순의 글이 여기저기 퍼졌습니다. 서윤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았습니다. 제가 김치를 엎었대.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대. 요즘 젊은 것들은 참. 서윤은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최은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정 씨, 법률 상담 결과가 나왔어요. 뭐래요?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수 있대요. 시어머니가 올린 글이 허위 사실이니까요. 정말요? 네. 그리고 학대 관련해서도 고소가 가능하대요. 의료 기록이 확실하니까 증거가 충분하다고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대요. 다음 주에 정식으로 고소장 작성하기로 했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서윤이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길 수 있대. 정말? 응. 증거가 충분하대. 정우가 서윤을 안았습니다. 그럼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 응.
이번엔 물러서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작은 화분을 하나 샀습니다. 배추 씨앗을 심었습니다. 우리 배추. 내가 키우는 배추. 작은 씨앗에 물을 주며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희망의 씨앗 같았습니다. 언젠가 싹이 틀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기야 생각이 있는데. 정우가 저녁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서윤이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무슨 생각? 내가 만든 김치 팔아보는 거 어때? 서윤이 놀랐습니다. 김치를 판다고? 응. 내가 만든 김치 정말 맛있잖아.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아. 하지만 어떻게? 인터넷으로. 온라인 쇼핑몰 같은 거. 정우가 설명했습니다. 어려워 보이는데.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넌 김치만 맛있게 담으면 돼. 정말 할 수 있을까? 해보자. 실패해도 괜찮아. 일주일 후 서윤네 손맛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우가 밤늦게까지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름 어때? 서윤네 손맛. 좋아요. 정말 제 이름이 들어간 가게네요. 서윤이 신기해했습니다. 당연하지. 너의 김치니까. 첫 주에는 주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 사네요. 서윤이 실망했습니다. 처음엔 그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포기하지 말자. 정우가 서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은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윤 씨, 김치 사업 시작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근데 주문이 없어요. 제가 홍보 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병원 봉사자들한테 이야기해 볼게요. 투석 환자분들 중에 건강한 김치 찾는 분들 많거든요. 3일 후 첫 번째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자기야, 주문 왔어.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정우가 뛰어왔습니다. 김치 2포기요. 드디어 첫 번째 손님이네. 두 사람이 서로 안고 기뻐했습니다. 빨리 포장해야죠. 그래. 정성껏 포장하자. 서윤이 김치를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예쁜 종이에 감사 편지도 썼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김치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며칠 후 첫 번째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짜지 않고 건강한 맛이에요. 투석 받는 어머니께 드렸는데 잘 드시네요. 서윤이 후기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울어? 기뻐서요. 내가 만든 걸 좋아해 주시네요. 당연하지. 내 김치는 정말 맛있어. 주문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개, 10개씩 들어왔습니다. 은지가 병원 봉사자들에게 입소문을 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매출이 50만 원을 넘었습니다. 우와, 50만 원. 서윤이 통장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번 돈이 50만 원이나. 축하해. 정말 대단해. 정우가 서윤을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사장님이네. 사장님이라니. 실감이 안 나요. 실감해. 내가 번 거야. 하지만 위기는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윤이 컴퓨터를 켜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쇼핑몰에 악성 리뷰가 잔뜩 달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이런 짓 하는 사람이 만든 김치 누가 먹어요? 불효자 김치. 맛없을 것 같음. 시어머니 김장 도와드리다가 다 엎어버린 며느리래요. 한꺼번에 15개가 넘는 악성 리뷰가 달려 있었습니다. 자기야, 빨리 와봐. 서윤이 정우를 불렀습니다. 뭔데? 정우가 화면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또 뭔가 한 것 같아. 정우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오복순이 올린 새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김치 장사를 시작했대요. 저한테 그런 짓을 하고서 뻔뻔하게. 글 아래에 서윤네 손맛 쇼핑몰 링크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링크를 타고 와서 악성 리뷰를 단 것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악성 리뷰가 계속 달렸습니다. 주문은 뚝 끊겼습니다. 어제까지 하루에 15개씩 들어왔는데 오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쌓은 게 하루 만에 무너졌어요.
서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골 고객에게서 주문 취소 요청도 왔습니다. 죄송한데 이번 주문 취소해 주세요. 무슨 일이시라도? 인터넷에 글이 올라온 걸 봤는데요. 좀 불편해서요. 그 글은 사실이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래도 좀 그렇네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녁에 정우가 퇴근해서 보니 서윤이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오늘 하루 종일 주문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다 어머니 말만 믿어요. 일시적인 거야. 곧 나아질 거야.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소문이 퍼지면 은지 씨한테 연락해보자.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날 밤 서윤이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몸이 안 좋아. 어디가 아픈데? 정우가 서윤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열이 있었습니다. 병원 가자.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지 않아.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 바로 와. 정우가 서윤을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졌네요.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최근에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정우가 설명했습니다. 투석 환자분은 스트레스에 특히 취약해요. 며칠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또 입원이요? 서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치 주문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건강이 먼저야. 정우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실에서 서윤이 걱정했습니다. 사업이 망하는 것 같아요. 망하지 않아. 잠시 쉬는 거야. 하지만 악성 리뷰가 가장 힘든 건 그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본다는 거. 그 사람들은 진실을 몰라. 알게 될 거야. 언제요? 곧이야. 우리가 싸우고 있잖아. 최은지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서윤 씨, 어떻게 된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또 글을 올렸어요. 제 쇼핑몰 링크까지 퍼뜨려서 은지가 화가 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영업 방해예요. 명예훼손에 추가로 대응해야 해요. 뭔가 방법이 있을까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있죠. 변호사님이 바로 대응하기로 했어요. 커뮤니티 글 삭제 요청부터 하고요. 그리고 소식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지역 신문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신문이요? 네. 투석 환자에게 김장 400포기 강요한 시어머니 이야기로요. 서윤이 망설였습니다. 기사가 나면 더 시끄러워지지 않을까요? 지금은 시어머니 말만 퍼지고 있잖아요. 진실도 알려야죠. 은지가 설득했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할 수 있어요. 정우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해보자. 진실을 알려야 해.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며칠 후 지역신문에 작은 기사가 났습니다. 투석 환자 며느리에게 김장 400포기 강요한 시어머니. 이후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 유포까지. 기사는 크지 않았지만 반응이 있었습니다. 커뮤니티에 다른 의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억울할 것 같은데. 시어머니도 좀 심했네. 투석 환자한테 400포기라니.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윤네 손맛에도 응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기사 보고 왔어요. 김치 주문하고 싶어요. 병실에서 서윤이 노트북을 봤습니다. 주문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정말? 정우가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이 응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행이다. 진실은 통하는구나. 은지 씨와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서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희망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재판날이에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24년 2월이었습니다. 김장 사건이 있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준비 많이 했잖아. 정우가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최은지와 공익 변호사 박준호도 함께였습니다. 준비는 다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준호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해요.
녹음 파일, 의료 기록, 사진 다 있으니까요. 서윤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법정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에 시어머니가 계실 거예요. 준비됐어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니 오복순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오복순의 변호사도 옆에 있었습니다. 정우가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복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석 달 사이에 늙어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명예훼손 및 상해 사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피해자 측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정우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하십시오.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준호 변호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피해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남편입니다. 그럼 피고인과는요? 어머니와 아들 관계입니다. 정우가 오복순을 바라봤습니다. 오복순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가 아내에게 김장 400포기를 시켰습니다. 아내분의 건강 상태는 어땠습니까? 말기 신장 질환으로 주 3회 투석을 받고 있었습니다. 투석 환자에게 김장 400포기를 시킨 건가요? 네. 3일 동안 거의 쉬지도 먹지도 못하게 하면서요.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아내 손이 찬물과 소금물에 동상이 걸렸습니다. 피가 나는데도 계속 일을 시켰습니다. 고춧가루가 상처에 들어가서 감염이 됐고요.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잠도 못 재우고 아내가 쓰러졌는데도 일어나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김치를 엎었습니다. 누가 엎었습니까? 제가 엎었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제가요. 오복순이 움찔했습니다. 박준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피해자가 김장 중에 녹음한 파일입니다. 재생하겠습니다. 법정에 녹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복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아픈 소리 하지 말고 빨리 해. 김치 없이 겨울 날까? 쉬긴 뭘 쉬어. 손에서 피가 나요. 피 좀 나는 게 뭐 대수야. 빨리 해. 녹음이 끝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복순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이 녹음은 언제 한 것입니까? 김장 이틀째 날 아내가 녹음한 것입니다. 왜 녹음을 했나요? 혹시 나중에 증거가 필요할까 봐서요. 아내도 이미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의사 증인도 나섰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설명해 주십시오. 투석 환자에게는 충분한 휴식과 영양이 필수입니다. 이 환자는 3일간 과로로 인해 급성 전해질 불균형, 감염, 면역력 저하가 발생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위험했나요? 매우 위험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오복순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며느리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까? 오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김장을 시킨 건가요? 김장이 급해서요. 마을회관 경로잔치에 내야 했고 그래서 투석 환자에게 400포기를 시킨 겁니까? 오복순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박준호가 스크린에 글을 띄웠습니다. 오복순이 동네 채팅방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며느리가 김치를 엎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오복순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이 엎은 겁니다. 그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건가요? 네. 왜 그랬습니까? 체면이 오복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 봐서요. 오복순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며느리에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표현을 잘 못했나 봐요. 김장을 시킨 것도 함께 하고 싶어서였나요? 네. 며느리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지만
400포기는 혼자 하기엔 적당한 양이었습니까? 박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복순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오복순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오복순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했구나. 옛날 생각만 하고 내 상황을 못 봤어. 오복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서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온라인상 명예훼손 글은 삭제하고 동일한 채널에 사과문을 게시하십시오. 오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니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과 인터넷 언론이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우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특히 환자에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아내의 건강 회복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투석 환자 며느리에게 김장 400포기 강요, 시어머니에게 벌금형 선고.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당연한 판결이다. 가족이라도 선이 있어야지. 며느리분 힘내세요. 시어머니도 반성하길.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서윤을 욕하던 사람들도 사과 댓글을 달았습니다. 서윤 내 손맛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응원합니다. 기사 보고 왔어요. 힘내세요. 김치 주문할게요.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0개씩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5배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자기야, 주문이 너무 많아. 서윤이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좋은 일이잖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정우가 서윤을 안았습니다. 밤늦게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복순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정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태호야. 오복순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세요. 아직은 못 보겠어.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오복순이 한참 울었습니다. 너희가 행복하면 됐다. 그것만 바란다. 어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우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셔. 그러시는군요. 서윤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도 있어. 지금은 우리 행복해지는 게 먼저야. 네. 우리 행복해지자. 창밖으로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검사 결과 어땠어? 정우가 병원에서 나온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2024년 5월이었습니다. 많이 좋아졌대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 정우가 서윤을 꼭 안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 것 같대요. 투석 환자한테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은 거래요. 그럼 그렇지. 마음이 편해야 몸도 좋아지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윤이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 투석 환자분들 도와드리고 싶어. 어떻게? 무료 반찬 배달 같은 거. 나처럼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날 서윤이 최은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지 씨, 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뭔데요? 투석 환자분들께 무료 반찬 배달하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은지가 기뻐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희 단체에서도 그런 프로그램 구상 중이었거든요. 정말요? 네. 서윤 씨가 직접 하시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해봐요. 일주일 후 첫 번째 무료 배달이 시작됐습니다. 서윤이 직접 만든 김치와 반찬을 담아 투석 환자 가정에 배달했습니다. 첫 번째 집에 도착했습니다. 40대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투석 환자 특유의 증상이었습니다. 서윤네 손맛에서 나왔어요. 아, 반찬 배달이요? 감사해요. 투석 받으시죠? 제가 어떻게 아세요? 저도 투석 환자예요. 여성이 놀랐습니다. 정말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서윤이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드시죠? 저도 알아요. 그 마음.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버티셨어요? 하루하루 버텼어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혼자가 아니라고요? 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분도 혼자가 아니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여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이 여성을 안아줬습니다.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끼리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가정도 방문했습니다. 모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예요.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서로 힘내요. 우리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서윤이 말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마음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 어떤 마음이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이요. 누군가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마음. 여름이 되자 서윤네 손맛이 따뜻한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법인화됐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얻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주문량 확인해 보세요. 직원이 서윤에게 주문서를 건넸습니다. 우와, 하루에 100폭이나요? 요즘 정말 인기가 많아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원이 2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분 1명, 포장하는 분 1명. 작지만 의미 있는 회사였습니다. 무료 배달도 계속됐습니다. 한 달에 20가정에 반찬을 배달했습니다. 모두 투석 환자 가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배달 목록이에요. 오늘은 몇 군데요? 5군데요. 좋아요. 직접 가볼게요. 서윤이 반찬 박스를 들고 나섰습니다. 가을이 되자 서윤이 제안했습니다. 올해는 직원들이랑 같이 김장해 볼까요? 김장이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네. 다 같이 즐겁게요. 예전엔 김장이 악몽이었는데 이젠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얼마나 할 거야? 200폭이요. 절반은 판매용이고 절반은 무료 배달용으로요. 정우가 웃었습니다. 200폭이면 꽤 많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잖아요. 김장날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은지도 왔습니다. 오늘은 즐겁게 해봐요. 서윤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배추 많이 준비했네요. 200폭이에요. 우와, 많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다 같이 하니까 재밌어요. 모두가 웃으며 김장을 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사장님, 김치 맛있게 담그는 비결이 뭐예요? 정성과 마음이에요. 마음이요? 네.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담그는 거예요. 김장이 끝나고 모두가 함께 식사했습니다. 방금 담근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우리가 담근 김치로 만든 찌개네.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 김치 담그는 실력이 최고예요. 모두들 즐겁게 웃었습니다. 서윤이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사장님, 왜 우세요? 행복해서요. 이게 진짜 김장이네요. 정우가 서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자기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겨울이 되자 첫눈이 내렸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하얀 눈이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올해도 벌써 끝나가네요.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 생각해봐. 정우가 서윤 옆에 섰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복순이었습니다. 서윤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고 있어요. 뉴스에서 봤다. 사업 잘 되고 있다며? 네. 투석 환자분들 도와드리는 일도 하고 있어요. 오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대견하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 돕고 있다니. 감사해요. 오복순이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어. 어머님,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체면만 생각하고 내 상황은 안 봤어. 괜찮아요. 지나간 일이에요. 괜찮지 않아. 내가 너한테 한 짓이. 오복순이 한참 울었습니다. 서윤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오복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럼 됐다.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응. 너희가 행복하면 됐어. 그것만 바란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윤이 한참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정우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어머님 목소리가 많이 늙으셨더라. 시간이 지났으니까. 언젠가는 만나볼 수 있을까? 언젠가는. 지금은 아직이지만. 정우가 서윤을 안았습니다. 천천히 해. 내 마음이 준비됐을 때. 응.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아요.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저 눈이요. 모든 걸 새하얗게 덮어주는 것 같아요. 아픈 기억도 힘든 시간도 다 덮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 정우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뭐가? 모든 게 다요. 저를 지켜주고 믿어주고 함께 해줘서. 당연한 거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요. 당연하지. 서윤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예쁜 접시에 담았습니다. 화분에 배추도 보였습니다. 1년 전에 심은 씨앗이 자라서 이제 제법 큰 배추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배추도 많이 컸네. 정말이요? 이제 김치 담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배추로 특별한 김치 담아볼까? 좋아요. 우리가 키운 배추로요. 서윤이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요. 당연하지. 정성껏 만든 거니까. 이게 진짜 내 김치예요. 내 인생이고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김치 냄새와 따뜻한 웃음소리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학대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서윤이 겪었던 일들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투석으로 힘들어하는 며느리에게 김장 400포기를 강요하고 피가 나도록 일을 시키는 것은 명백한 학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유는 서윤이 결국 그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억지로 담았던 김치가 나중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서윤이 자신과 같은 처지의 투석 환자들을 돕기 시작한 부분입니다.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다른 이들의 치유로 승화시킨 것이죠. 정우 역시 결정적 순간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가 아니라 옳고 그름 사이에서 옳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